하는 국어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사에 대한 개념, 국어사, 국어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사전적으로 국어의 의미 됐어 요 말이 중요하죠.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6세기에 15세기에는 주격 조사를 이렇게 썼고 17세기에는 주격 조사를 이렇게 썼고 근대 국어에선 주격 조사를 이렇게 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통시적인 연구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공시적 연구 얘네들은 무시하셔도 괜찮다. 친구들 뒤에 잘 보이니? 네. 밑에 나와 있는 거 국어사는 어쩌고 저쩌고 패스, 국어사 탐구하는 방법 통과라는 것들. 제가 통과 패스하는 것들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2, 3년 동안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옆에 오른쪽으로 오죠. 16세기에 쓰인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 여기 현대 어플이 보지 말고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어디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디 가지던고 매양 자네다려 내 이로되 한데 누워서 이보소 남도 우리도 같이 서로 어예삐 여겨 사랑하리 됐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짜증이 확 날 거예요. 야, 말을 똑바로 해라 라는 것처럼 16세기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말이 달라졌으니까. 말은 달라지는군.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볼게요. 우리말은 의문에서 담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요 말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생성, 소멸,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16세기면 언제? 우리 21세기 살고 있지 않나? 한 400년, 500년 전 사람인 건데. 따라서 동일한 국어라도 시대적 차이가 매우 크므로 오랜 소간 소통하며 언어의 차이점을 극복하게 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됐어. 다음. 지식마당, 국어의 변화, 말은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확인.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뭐라고?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할 거라고요. 여기 교과서에 따라서 국어의 변화 파트가 있고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 우리 한국어 짱이야. 전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들 많아. 한국어 완전 한글 완전 우수하지. 이런 얘기 할 건데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읽고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밑에 국어사의 구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알타이 공통 조어가 있고요. 튀르크, 몽골, 퉁구스 얘네들은 말이 엄청 비슷해. 그리고 부여한 공통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네, 북쪽 동네, 밑에 남쪽 동네 이렇게 나눌 거예요. 북쪽에서 쓰이던 말을 북쪽 부여어, 얘네들이 고구려어가 되고 원시한어, 남부지방에서 쓰던 말이 원시한어, 백제 신라어 이렇게 나뉠 겁니다. 얘네들 벌써 이렇게 툭 잘려져 있으면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하고는 같이 말이 안 통했겠네요. 아니요, 말이 통합니다. 이렇게 옛날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 보면 신라 사람이 고구려 사람 찾아가서 막 얘기하는데 통역이 없어. 서로 이야기는 될 겁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진짜 중요한 파트는 요 파트고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전세 중기국어, 후기 중세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세국어가 어디까지인지 임진왜란 직전까지가 중세국어, 갑오개혁 때까지가 근대국어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 파트는 나올 때마다 또 다시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중세, 언제까지 근대, 언제부터 현대 이러한 것들 역사의 흐름 사건인 거니까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직전까지가 중세, 개화기까지가 근대. 개화기면 갑오개혁 1894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국어의 변화 탐구가 나오고 있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뭐 중세국어 훈민정음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시험 보는 데는 다 같은 파트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창제했고 3년간의 검토를 거쳐서 1446년에 반포가 되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세종이 창제한 표기 수단. 그러니까 요거 부터 아야어여 오요 우유 이 얘네들 자음과 모음을 다 합쳐서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는 말 자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다음 훈민정음, 문헌,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야. 문자 이름이 훈민정음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기도 합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훈민정음, 훈민정음 책에는 훈민정음 문자에 대한 해설서, 문자인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 뭐 요렇게 들어갈 거다. 밑으로 내려가죠.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확인하셔야지. 중세국어는 언제까지가 중세국어였었지? 임진왜란 때까지 를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세국어에서의 가장 특징은 훈민정음 28자, 초성 17개, 중성 17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 합쳐서 28개 이겁니다. 한글 맞춤법, 현대하고는 좀 다르죠. 현대에는 24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문자 28개 중에 우리는 4개를 쓰지 않고 있다. 라는 것. 28개에서 24개 옵니다. 마이너스 4개. 4개가 소실되었구나. 사용되지 않는구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10원 갖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습니다. 요렇게 4개가 사라졌을 거다라는 것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렇게 앞에 3개는 자음이고요. 뒤에 있는 얘의 이름은 아레아라고 하는데 모음입니다. 28개 만들었는데 우리 24개만 쓰고 있다. 자음 3개, 모음 1개가 소실되었다. 라는 것. 밑으로 내려가죠. 표기법,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적기, 연속한 철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가 오면 이렇게 끊을까?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끊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가 오면 발음 그대로 이어서 적습니다. 바람,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그러면 여기 바람의 앞에 오는 미음을 뒤에 이음, 요 초성 자리에 때려 넣는다. 그게 이어적기. 괜찮나요? 우리는 쓸 때 지금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 쓰고 있지. 얘네들은 그러면 이어적기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끊어적기. 끊어적기는 한자로 나눠서 적습니다. 분철이라고 합니다. 중세국어는 이어적기다. 초딩스러웠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다음,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 한자는 그대로 표기한데 원칙적으로 한자음을 병기했습니다. 한자 요렇게 쓰고 뒤에다 쓸 때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앞에다 쓸 때도 있고 단어별로 묶어서 쓸 때도 있고 한자만 쓸 때도 있고 그거는 책마다 다르다.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고 띄어쓰기 하지 않았음.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4번 세로 쓰기 했습니다. 엄청 옛날 성경책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거 세로 쓰기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 넘기는 것도 반대로 되어 있고. 음운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현대국어에 나오는 개념이죠. 음운은 뭐예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합시다. 소리의 최소 단위. 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은 이렇게 생각해. 자음이랑 모음. 그것만 생각해. 딴 거 신경 쓰지 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있었다가 없어진 애들이 있었죠?
살펴봅시다. 오늘날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모가 있었습니다. 옛 이음, 이름이에요. 여린 히읗, 아래 아, 반 치읍. 요렇게 4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담처럼 먹고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남겼습니다. 요게 소실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까지 외워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과가 10원 하던 시절이 있었겠지. 이렇게.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현대국어와 달리 7개였습니다. 얘는 빨간색 밑줄, 은근히 시험 포인트. 단모음은 7개, 현대국어에서는 10개. 여러분들 그 단모음표 외운 거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10개 외웠었던 거, 요게 단모음표였었잖아. 10개죠. 조상님들한테 가서 단모음 한번 써보시죠 하면은 7개만 쓴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3개가 늘었나? 이겁니다. 4개가 늘었습니다. 하나가 사라지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현대국어와 달리 7개였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얘네는 지울 거예요. 7 더하기 4 빼기 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겠지. 늘어난 4개가 뭡니까? 줄어든 1개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또 반복하면서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오늘날과 달리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얘도 빨간색 밑줄,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쌤, 모음 조화가 뭔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자음, 모음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아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토끼가 뛰어가죠. 어떻게? 깡총, 깡총. 아니면 껑충, 껑충. 이렇게 쓰지. 깡충, 깡충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체크하셔야지. 모음 조화.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 옆에다가 뭐라고?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은 밝고 가볍고 경쾌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래야 토끼가 깡총 깡총 뛰어갑니다. 저 살찐 토끼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 껑충 껑충 뛰어가.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성조가 있었습니다. 성조가 있었어요. 체크. 성조. 말에 높낮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성조에 관련된 건 또 옆에다가 슬쩍 써드릴 거예요. 성조 4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어요. 여기는 또 빨간색 밑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다. 방점은 4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말씀해 주시는 학교가 있으니 이렇게 쓸게요. 또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방점 괄호 열고 성조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성조를 표시합니다. 사성점. 글자 왼쪽에 찍습니다. 좌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학교 시험 포인트는 어디냐고? 여기야. 소리의 높낮이야. 높낮이. 소리의 세기가 아니야. 중세국어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성조는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야. 높낮이. 방점은 4개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높고 강한 소리, 거성. 빨리 닿는 소리, 짧게 발음해라, 입성. 요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됐을까? 민우, 평범하니까 옆에 점 몇 개 찍을까? 평범한 소리니까 점을 찍을 거야. 몇 개 찍을까? 안 찍죠. 평범하니까. 네.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낮았다가 높아집니다. 2개. 거성은 높은 놈이죠. 점 하나만 찍습니다. 이게 입성이 환장하겠는 거야. 입성은 점을 안 찍기도 하고 하나만 찍기도 하고 2개만 찍기도 합니다. 아, 그럼 쌤, 입성이랑 평성, 입성이랑 거성, 입성이랑 상성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엄청 잘생긴 남자애가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가던 길을 멈추고 봐야지. 잘생겼는데. 아, 그런 시선을 느끼면 기분이 어떨까? 난 평생 모르겠지. 입성, 가다가 봐야 돼. 오늘 집에 가다가 엄청 멋지게 생긴 남자애 봤어. 가다가 봤어. 가다가 봤어. 받침에 얘네가 있으면 옆에 점이 뭐든 상관없이 빨리 닿는 소리, 입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스크. 밑에 단어의 의미나 형태가 달리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의미의 변화. 단어의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요. 의미의 변화에는 의미가 확장되는 애들이 있고 의미가 축소되는 애들이 있고 의미가 이동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용어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결국의 싸움은 한 40%는 용어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거기가 중세국어 점수 가르는 포인트가 될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조사나 어미의 쓰임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높임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담화, 개별 문장으로 종결되기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담화의 특성. 문장이 길어, 문장이 잘 끝이 안 나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심화국어,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열심히 잘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국어의 변화 탐구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는 훈민정음 창제의 뜻을 밝힌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비교하며 국어의 변화 양상에 대해 탐구할 겁니다. 현대국어와의 차이점 1번, 2번, 3번 오케이 됐고요. 일단 왼쪽으로 잠깐 먼저 가서 필요한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응인데 옆에 이렇게 뭐가 하나 달려있는 애가 있죠. 얘 이름은 옛 이응. 아무것도 없이 동그랗게 써놓으면 그냥 이응. 오늘날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날의 이응과 달리 중세국어에는 꼭지가 달려있는 옛 이응도 있었어. 옛 이응이라고 부른단다. 현대국어의 받침의 이응 소리값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받침의 이응 소리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성의 이응입니다. 종성의 이응. 여러분들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 단어를 찾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옆에 반드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음기호 쓰여져 있을 거예요. N이랑 G랑 합쳐놓은 글자들. 얘가 받침 이응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옛 이응은 음가가 받침 이응 요거야, 요거. 현대와는 달리 음절의 첫 소리에서 쓰였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현대국어에서의 아예 이응과 같이 소리값이 없는 경우,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죠. 강의 이응은 소리값이 있지. 하지만 중세국어에 쓰인 이응도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의 이응처럼 소리값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후두 유성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소리값은 다시 받침 자리의 이응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리값이 있다고 받침에만 씁니다. 라고.
근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후두 유성음 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됐을까요? 다짜고짜 현대국어 가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 저기 중세국어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 현대어 풀이 얘 먼저 볼 거예요. 조금만 키워봅시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렇게 확인할 거예요.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요렇게 확인할 겁니다. 다시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주정신. 야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잉? 자주정신.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당시의 문자와 언어 사이의 현실, 언어 생활의 현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바로 이게 문자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지. 한자를 사용하는 불편함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아, 백성들 불쌍해. 사랑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원래 있던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갖다 만들었어.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묶어서 쓸만한데 실용정신.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 해석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시험 포인트는 이거지. 요거에 해당되는 원문에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에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정신 연결짓기. 그래서 4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석 부분은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자, 이제 위로 올라옵시다. 시작할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다시 합시다.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라는 건 묘호라고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임금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진 건 세종 사후에 쓰여진 거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죠.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이 정도입니다. 나란 말싸미 여러분들 필기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갈수록 적어질 거다. 그래도 나는 수업 시간마다 계속 해드리기는 할 거다 라는 것들. 나란 말싸미는 나라흐 더하기 시옷 더하기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올 겁니다. 됐을까? 오늘 다 외울 생각하지 마. 집에 가서 내가 링크 보내주면은 일요일 저녁 때 링크 보내줄 건데 다른 출판사 거 보면은 훨씬 쉬워져. 이렇게. 나란 말싸미 관형격 조사고요. 여기에 의에 해당됩니다. 현대국어. 말쌈, 말이 주격 조사고요. 어머, 앞에 있었던 미음이 뒤로 넘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위에다 뭐라고 쓸 거야? 이어적기 했구나. 하면 되지. 주격조사 2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라의 말씀이가 아니라 말이네요. 그렇지. 말쌈이라고 쓰면 옛날에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인 거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지. 의미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이게 의미 축소된 단어다. 의미 축소된 단어예요. 이렇게.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에와 현대국어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와 과에 해당되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달라서라고 되어 있고요. 어머, 선생님, 리을 받침이 뒤에 이응으로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끊어적기 해놓은 표현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지. 이어적기 해놓은데 네 군데. 끊어적기 한 거 여기에다가 밑줄. 표기 방법이 다른 하나 찾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 문자와로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입니다. 문자와로 문자와 이거지. 그러면 또 시험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거예요. 말싸미의 이 둥귀에의 에 문자와로에서의 이 와로 해놓고 각각의 조사의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둥귀 A의 A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말쌈 2의 2는 주격 조사다. 문자와로는 문자와 서로 접속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거를 학교쌤이 공동 부사격 조사다 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건 이제 학교 프린트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어머 밑에 눈에 띄 거슬리는 부분 있어요? 여기 볼게요. 사마띠의 맛 밑에 뭐로 나와 있어? 치읓 받침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활용해서 쓸 때는 시옷 받침으로 쓰고 있네. 에헴 받침은 8개만 쓰라.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사마띠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서의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받침은 8개만 쓰는군요. 팔종성법. 받침은 자음 8개 중에 하나만 골랐습니다. 아, 쌤, 그러면은 8개 뭔데요? 아주 좋은 질문. 옛, 이응 요렇게까지 8개. 받침은 이 8개만 쓰면 됩니다. 선생님 자음 아까 17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만들어 놓은 자음 17개 중에 요 8개만 받침으로 씁니다. 걔네들이 팔종성법.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거야. 여기 한 군데 그어놓고 기역, 니을,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1, 2, 3, 4, 5 각각 설명이 맞는 것은 다음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 문제밖에 없어.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지금 이 짓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띠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 하면 돼? 팔종성법이야.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뭐뭇을세 연결어미고요. 연결어미 앞에다가 요 말을 하나 더 써놓읍시다. 뭐라고? 종속적 연결어미. 도경이 손 내리고 필기하고. 필기할 때 안 쓸 거면 내가 자르고.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런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어리석다 라고 되어 있고 의미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나란 말싸미에서의 말싸에다가 체크 어린에다가 체크. 아까 의미 이동은 3가지 있었다고 했는데 의미 변화에는 3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뭐 했더라? 확대, 축소, 이동. 말쌈은 축소고 어린은 이동이에요. 뜻이 전혀 달라졌어. 아유 이런 어린 자식이라고 하면은 영이 아니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라고.
뜻이 전혀 달라졌잖아. 미.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 빼이셔도 이르고자 홀 하는 배 바가 있어도 칠판 보세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입니다. 니르고저 앞에 초성 니은을 그대로 쓰고 있지.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이 시절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구나.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쓸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구나. 홀 빼이셔도 배는 바 더하기 2예요. 주격조사 2가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쟁이. 앞에서는 주격조사 쭉쭉쭉 올라가서 동그라미 있는 이응이 있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격조사는 형태가 세 가지다 라는 것들. 그러면 이제 얘는 좀 다른 얘기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따로 쓸게요.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주격조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형태가 세 가지. 이응 없이 안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형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구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즉 받침이 있으면 동그라미 있는 이응 있는 다음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고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로 끝나면 안 씁니다. 다음 이응이 없는 이는 언제 써요? 요렇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야.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야. 그래서 이런 거지. 말쌈 뒤에 받침 뒤에 주격조사 뭐 와야 돼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오면 되는 거지. 됐을까? 부모가 공자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부모 받침이 없죠. 이로 끝나지 않았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해석은 부모가 부모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공자맹자 할 때 공자맹자는 이렇게 썼거든요. 공자 그러면 주격조사 뭐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공자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몸통 밑에 뭐 달려 있어요? 달이 달려 있죠. 달이 하고 안 쓰면 됩니다. 이 시절에 뿔이 있지. 뿌리는 불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중세국어 책을 막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러면 해석은 두 개지. 다리, 가 이렇게지. 중세국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해석은 두 가지지. 뿌리, 가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눈치가 오죠. 시험 문제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채워 넣기지. 됐을까? 저기 골라서 채워 넣는 겁니다. 주격조사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애들, 서술격조사 다 달라.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 포인트다 라는 것들.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니르고자 홀 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죠. 받침이 없고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2번 얘를 쓰는 거지. 바이 그래서 합쳐줘서 바이 배 이렇게 쓰는 거지. 니르고자 홀 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뜻을 자신의 뜻을 어머 이 뜻들은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뜻들은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뜻 더하기 을 요렇게 오는 단어입니다. 뜻 더하기 을 이런 거요. 쌤 초성이 브드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발음을 하면 돼요? 원래는 브드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국어로 넘어오면 뒤에 있는 이 자음을 된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쌀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먹는 쌀 있지, 쌀. 그거의 원형이 이겁니다. 이렇게. 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침내 제 뜻을 얘기해줘야지 멍청이. 여기 브드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초성에 자음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초성에 어두 자음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무리군 어두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 자음군. 그리고 뒤에 오는 이 을은 목적격 조사고요. 지금 이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입이 엄청 근질근질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마침내 제 자신의 뜻을 실어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이겁니다.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죠. 이 주격조사지. 이제 알 것 같아.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세 가지 형태 중에 이가 붙은 거고 미음이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어 적기 한 거구나.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니라 하다 영어의 두가 아니라 뭐예요? 많다죠. 많다. 하다와 많다는 뜻이 관계가 있어? 없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라고? 의미 이동된 단어입니다. 라고요. 쌤, 저 의미 이동된 단어 하나 알고 있는데요. 뭐 있어? 위에 오는 어린 얘하고 똑같은 놈이었었던 거지. 놈. 죄송해요. 하니라 의미 이동된 단어라고. 다음 놈은 뭐라고 했었지? 못할 놈 사람이라고 해석했죠. 옛날엔 놈이라고 쓰면 뜻이 뭐였어? 사람.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하면서 비속어로 쓰이고 있지. 사람 중에 욕먹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미 축소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말상 의미 축소됐죠. 의미 변화가 똑같은 애 찾으세요 하면 놈 찾으세요. 어린 의미 변화 똑같은 애 찾으세요 하면 의미 이동이니까 한이나 얘 찾으면 된다고. 얘네가 세트야. 물론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지. 여기 말상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기억 똑같은 거 찾기 1, 2, 3, 4, 5 다른 단어 줄 거라고. 의미 축소. 옛날에는 이건데 지금은 요거야. 그러면 의미가 축소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의미 축소되는 것들. 의미 축소되는 것들. 뭐 있었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말상 말고 정신 나갔지? 게요. 내가 뒤에 이 주격조사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렇게 주격조사 들어갈 자리에다 빈칸 때려 넣어놓고 알맞은 형태 찾기. 여기에는 왜 이응 없는 이를 쓰고 있어요? 나로 끝났으니까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요. 내가 일할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불쌍하게 여겨서 어머 어여쁜 녀석이라고 하면 아 불쌍한 녀석 이거지. 지금은 아 예쁘다 이건데 불쌍하다와 예쁘다 의미가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의미가 이동된 단어입니다.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이겁니다. 28 밑에다가 써볼까요? 28은 자음 17 더하기 모음 11 27 28 요렇게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여기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겁니다. 5. 1인칭 화자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집현전 학자들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이거예요. 세종 혼자 만들었어. 여럿이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여럿이 만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어중간하게 똘똘한 애 한 200명 모아놓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똘똘한 한 명이 혼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세종이 직접 만들었구나 이거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숲이라는 단어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볼게요. 숲다 더하기 이야. 쉽다. 숲다.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비읍 밑에다가 이응을 따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어적기 하는 거야. 그래서 수비 요렇게 오는 거.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면서 수이 축약이 되면서 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수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번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순경은 비읍이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순경음 비읍 날로 씀에 날로 씀에 오 씀에는 엄청 하이라이트 단어입니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씀에라는 단어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밑에 나와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쓸 거예요. 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될 거다? 숨에 그 다음 수메 요렇게 올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 1번 스브 얘 이름 뭐라 그랬더라? 어두자음군. 내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다. 명사형 어미. 쓰는 것에 부사격 조사. 다음 미음 받침 뒤로 넘어가 있죠? 이어적기.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너 동사야? 네, 너 뒤에 붙을래. 그러면 너 이제 명사 되는 거야. 그게 명사형 어미거든. 명사형 어미 뭐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지. 위로 올라갈게요. 옆에다가 또 당구장 표시 하나 땡땡 해놓고 뭐 할 거냐? 명사형 어미 할 겁니다. 명사형 어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옴이 붙던가 동사의 어간에 음이 붙으면 명사가 된다고. 근데 언제는 옴이 붙어? 앞에 양성 모음이 오면 옴이야. 앞에 음성 모음이 오면 음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쓰다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의가 음성이니까 음이 오는 거라고. 가다에는요, 뭐가 올 거예요? 가의 아가 양성이니까 옴이 붙을 거라고. 보다 할 때의 보 뒤에는 보옴, 옴이 붙을 거라고. 울다는요, 이렇게 오겠지. 얼다,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 또 여기죠. 어디? 옴을 쓸 건지 음을 쓸 건지 그 자리가 시험 포인트다. 네. 괜찮나요? 그러면 와, 쌤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 엄청 잘 지켰네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 여기에다가 할 말이 또 있어. 뭐라고 쓸 거예요? 숨의 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따람이니라는요 따람이니라 뭐 요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미음이 뒤로 넘어가 있죠. 이어적기했구나. 샘 스드 같이 있는데요. 그렇지. 이름 알아줄 수 있어요? 어두 자음군 쓰였군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아래 아 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줘도 괜찮다. 됐을까요? 정신이 지금 흐릿흐릿해지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보고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찾아봅시다. 아, 얘네들 지금 우리 안 쓰는 애들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칠판 볼게요. 예, 옛, 이응, 여린, 히읗, 브드, 어두자음군에 쓰여져 있는 것, 이응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얘는 순경음, 비읍, 브스, 어두자음군에 쓰여져 있는 것들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모음에서도 지금 안 쓰는 애들 있죠. 누구? 아래 아, 아에 에가 붙은 거. 그래서 얘는 발음을 그냥 에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살펴봅시다. 니르고저, 이르고자. 어머, 중세국어에는 초성에 오는 니은을 그대로 살려 썼네. 옆에다가 다르게 쓸 거예요. 니르고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었구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두음 법칙하고 관련된 거 어디 있어? 어두에서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는 니은이 탈락합니다. 어두자음. 저기 두음 법칙. 뜨들 초성에 썼던 브드라고 하는 어두자음군을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뜻 그냥 된 소리로 바꿔버렸죠. 어두자음군 브드를 된 소리 뜨로 바꿨습니다. 표디 구디 구지 밭이 밭이 드트가 이를 만나면 즈츠로 바뀌는 거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드트가 즈츠로 바뀌는 거. 얘 이름이 뭐지? 국외음화. 그렇지. 누구야? 대답하는 거. 어마어마한데? 국외음화.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어요. 방점 있어요. 여기에 밑줄 그어놓으면 방점 있어요. 어두자운 걸 사용했습니다. 디귿 넘어간 거지 이어적기 했어요. 여기에 밑줄 그어놓으면 방점 있어요. 국외음화 적용 안 됐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모든 시험이 그냥 그거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다음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요렇게 체크할게요. 의미 변화에는 이동, 축소, 확대 세 가지가 있다. 의미 변화 위에다 쓸게요. 이동, 축소, 확대. 어리다가 어리석단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죠. 얘네 뜻이 전혀 상관이 없어. 의미 이동. 옛날의 말씀이면 말이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다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남의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 의미가 축소된 거지. 놈이라고 하면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 할 때인 거죠. 의미 축소. 어여쁘다, 불쌍하다인데 지금은 예쁘다. 불쌍하다와 예쁘다는 뜻이 전혀 상관이 없죠? 의미 이동. 됐을까? 옆에 볼게요. 오늘날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확대. 예전에 다리는 사람이나 짐승 다리, 살아있는 애들 밑에 붙어있는 것만 다리인데 지금은 책상 다리, 식탁 다리, 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지. 확대. 축소는요 의미가 줄어든 거지. 짐승, 좋아, 짐승 있었지. 옛날에 짐승 하면 살아있는 애들 다 짐승이야, 사람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아닌 동물, 사람이 빠졌어. 짐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이동은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 어여쁘다 뭐 이런 애들. 괜찮나? 세수는 어떨까? 세수. 옛날엔 손 씻으면 세수지. 근데 지금은 세수하고 와 하면 어떻게 얼굴까지 같이 씻고 오죠. 그럼 의미 확대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죠. 나랏 말싸미. 자 옆에다가 요렇게 씁시다. 나라 더하기 나라흐 더하기 시옷 더하기 말쌈 더하기 이. 여기까지 해야지. 이. 우리나라의 말이 요 시옷이 의에 해당되고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 의로 사용이 됩니다. 둥귀에 달아에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교하고 있죠. 애가 요 말 기억하세요. 부사격 조사인데 그냥 요렇게 외워놔. 비교 부사격 조사. CF 라와 도곤 이렇게 세트. 외우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에, 라와 도곤 이거 세 개 다 비교 부사격 조사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에 밑줄 그어놓고 문장 5개 주는데 각각 조사에만 밑줄 그어놔. 이거랑 쓰임이 같은 것 찾기 하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면 맞추는 문제예요. 그 정도까지. 다음 홀베이셔도 여기에서는 베이에서 아이의 뒤에 오는 이만 체크죠. 할 바가 있어도
모음 뒤에서 이가 주격조사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얘 설명 어설프게 한 거야, 민우야. 왜냐고? 요 앞에다가 써놔야 되거든.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 뒤에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에서.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오죠. 명사와 조사로 구분해 분석해보고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법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살펴봅시다. 말쌈 더하기 이 주격조사, 놈 더하기 이 주격조사, 뜻을 목적격 조사. 근데 어머 쓸 때에는 앞에 오는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 있죠? 앞에 온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 있지? 앞에 받침 받침 디귿이 뒤로 넘어가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어 적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연철,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리해 봅시다. 훈민정음 없다라고 갑자기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지 않냐? 우리 한자 쓰고 있을 텐데, 아니면 외놈들 있던 시절 돼가지고 우리 히라가나 막 이런 거 쓰고 있을 텐데, 아이스크림도 발음 안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관리 등용 시험 과목이 되다. 무슨 말이야? 공무원 시험에 훈민정음이 추가가 되는 거야.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한 자는 먼저 훈민정음에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어머, 훈민정음이 1차야. 훈민정음 통과 못하면 2차, 3차 기회도 안 줘. 각 관하의 이과 시험에서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다음 밑에 한글로 시조를 쓰다. 최경창, 서첩에 쓰인 요것 기억하세요. 기생홍남. 기생이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가는 한글이 하급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오케이. 한글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려고 정책적으로 실현이 되었다. 나에서는 한글로 기록된 문학작품, 한문일변도로 된 기록문학에서 벗어나 국문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기타 등등 여러 군데도 쓰여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한글 창제로 인하여 여성이나 평민계층 등 4대부 중심의 문어생활에서 소외된 이들이 문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언어생활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었다. 이런 거지. 됐을까요? 윤서 너무 졸려 죽겠죠? 인정? 다음 페이지. 여기에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읽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해됐어? 쭉쭉쭉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 창제 오케이.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냐? 잠시만요. 네. 12페이지까지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요일 주무시기 전에 15페이지부터 들어가는 얘네들도 설명이 한 번 더 확인이 될 거다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